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재사용도 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청약과 관련된 통장은 납입 횟수 또는 금액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납입 횟수와 금액,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메리트를 그대로 승계해서 이용할 수 있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청약 가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명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통장을 가입했을 때 주인과 다른 사람, 다른 개인에게 주인이 바뀌어서 넘어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통장이 갖고 있었던 장점,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 고스란히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청약 통장 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 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약 예금, 네 번째가 청약 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가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도 청약 예금으로 통장을 갖고 있었고요. 다른 나머지 세 개를 다 가입할 수 있었고 또 그 이전에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 청약 예금, 부금, 청약 저축 통장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하고 청약 부금이라는 통장은 청약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명의 변경이 아니라 그냥 통장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전환이 가능하고 한 번 전환된 다음에는 다시 재전환이 안 돼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죠. 첫 번째가 갖고 있는 소유자의 사망, 그리고 두 번째가 개명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 그 통장의 이름만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통장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대한민국 상속이 발생해요. 상속에 의해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제한이 되고요. 청약 저축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에 우리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2015년 그 9월 1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 통장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 당사자의 사망, 혼인, 그리고 개명, 그 다음에 세대주 변경.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고 개명도 말씀드렸어요. 혼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혼하는 그 상대방이 이 청약 통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통장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명의 이전을. 예를 들어 뭐 아내분이 갖고 있다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이 세대주로 계시다면 남편한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요. 이게 혼인에 의한 명의 이전이고 그 다음에 세대주 변경은 뭐냐면 같은 동일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간에서 서로 세대주를 이제 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였는데 통장을 갖고 계셨어. 근데 아들이 세대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그 통장을 명의 변경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아들이 뭐 독립해 살고 있었어. 근데 명의 변경을 받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 쪽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을 하고 다시 세대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아들 쪽으로 그 통장에 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런 명의 변경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갖고 있거나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를 손주가 전입신고해서 세대주가 되고 그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승계를 받으면요,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은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다. 개인이 청약 통장에 관련해서는 딱 하나의 통장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를 받을 때에는 기존 갖고 있는 통장이 없어진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좀 정리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죠.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쓰던 통장입니다. 얘네들은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까지는 재미난 게 청약 저축의 내용을 따라가요. 네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27일부터는 그때부터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의 경우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단지 두 가지의 경우만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청약 받을 때. 그래서 얘는 조건이 또 있어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이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가입할 때는
성년임을 요했습니다. 만 19세 이전에 상속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만 19세가 되면서부터 그 통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명의 변경을 왜 하냐면은 그 오래 갖고 있었던 통장 같은 건 가치가 높잖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납입 횟수 같은 거, 납입 총 금액을 갖고 따졌을 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경우에 총액,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횟수예요. 두 개 다 무지하게 어렵다고 보면 되죠, 당첨되기가.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거를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쓰지 않은 통장을 부모님 세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갖고 계신다면 그거를 손주 또는 자식에게 명의 변경을 해서 본인들이 쌓아놓은 기간과 금액을 이 자식이 활용을 하면 정말 짧은 기간에 좋은 점수와 좋은 기간을 가지고, 그렇죠? 저 금액, 많은 금액과 횟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녀분이 이 통장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럼 통장을 세대주로 바꿨어, 자녀분한테. 그 다음에 통장이 넘어갔어요. 명의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이제 독립해서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도 통장의 명의 변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고 싶은 분은 그 이후에 들어왔다가 작업을 마치고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 같은 경우에 명의 변경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갖고 있던 본인보다 결혼한 상대방의 소득이 더 좋아.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이 좋다. 그러면 신용 대출도 더 끌어올 수 있겠죠. 하여튼 뭔가 돈을 필요할 때 대출적인 측면에서 신용이 좋은 게 좋고 소득이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명의 변경을 해서 청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오랫동안 통장에 가입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은 국적을 취득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럼 명의 변경을 해서 누구한테 주면은 그 받은 상대방, 승계자가 나의 가점 동안 승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횟수와 그 다음에 납입 총액을 봐요. 하지만 민영주택은 가점을 보죠. 국민주택에서 필요한 횟수와 납입 총액은 승계가 되는데 그 당사자에 관련된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 가족 수는 이제 승계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점은 절대로 승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승계 받는 이유는 이제 국민주택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청약 통장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경우에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걸 사용한 줄 알고 이걸 안 쓰거나 해지하거나 그냥 버려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재사용 가능하니까 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단은 분양을 받은 청약 통장은 못 써요. 분양이란 건 뭐냐면 임대를 제외해야 돼. 단 임대 물량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거 있죠. 그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임대 물량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무주택 기간이 된 줄 알고 또는 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6명인 줄 알고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조건이 좀 맞질 않아서 거기에 점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나중에 당첨된 사람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아예 당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다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부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활 신청을 하고 또 기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약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좀 잘 되지 않은 지역은 3개월 지나면 가능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부활 신청을 해 놓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당첨 제한은 이 부적격 당첨하고 완전히 달라요. 부적격 당첨은 아예 당첨이 안 된 거야. 내 능력이 그 점수가 다 안 돼서. 근데 재당첨 제한은 정확하게 당첨이 됐는데 당첨 이후에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든 무슨 사유든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재당첨 제한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은 또 별개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라든지 명의 변경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통장이 나름대로 생명력이 있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총액, 그런 메리트들을 꼭 찾으세요.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